자, 22번까지 들어왔습니다. 22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조사 확인한 사항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이제 실무편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답이 3번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처분을 위한 압류재산 공매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면 X입니다. 거기 여러분 압류재산 동그라미 해보십시오. 자, 일단은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가 면제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죠? 그런데 공매는 기본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공매 중에서 압류재산은 세금이 미납되어서 압류된 거죠. 압류재산은 공매지만 요 압류재산은 경매와 성질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압류재산은 공매지만 토지거래 허가가 면제됩니다. 그거 기억합시다. 자, 다시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근데 공매는 받아야 한다. 됐습니까? 근데 압류재산 공매는 성질이 경매와 동일하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된다. 아주 중요한 단원이죠. 그죠? 그래서 옳지 않는 것 3번. 자, 나머지 다 맞습니까? 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일정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의 이전 설정에 관한 유상계약 및 예약이 허가 대상이므로 무상인 정려와 상속 등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는 반드시 유상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로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다면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거미는 받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는 굉장히 큰 규제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웬만한 것들은 받은 것으로 봐줍니다. 4번 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이 없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토지거래 허가증이 첨부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5년 동안의 계약기간, 토지거래 허가기간이 지정됐다가 다시 재지정이 되지 않으면 그대로 토지거래 허가는 면제된 것으로 봅니다.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 취득 시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당시 토지 가격의 얼마 100분의 30에 해당되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요거 토지거래 허가를 위반했을 때의 형벌제도죠. 중요하니까 그것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는 것 3번. 23번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옳지 않는 것은, 자, 우선변제권 딱 들어오면 이거는 확정일자죠. 그래서 우선변제권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으면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을 갖춘 자가 확정일자를 찍으면 우선변제권이 성립됩니다. 그때 우선변제권이 성립되는데 이 우선변제권에 관련되는 유명한 판례가 지금 답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판례는 수업을 듣지 않으면 못 맞췄죠.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시는데 1번 답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당해 임대차 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진정하게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아파트의 명칭과 전유 부분의 동호수 기재를 누락하였다면 주임법상의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다. X.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찍는 그 계약서에는 설사 동호수가 누락이 되더라도 우선변제권은 인정해준다라는 유명한 판례죠. 왜 그러냐면 확정일자를 찍은 계약서는 공시효과가 없죠. 여러분이 확정일자를 딱 찍으면 이 계약서는 어디 보관한다? 장롱 속에 보관하죠. 그러면 남들에게 내가 받았다 안 받았다를 보여줄 이유가 없으므로 진정하게만 작성이 되었다면 설사 좀 누락되어 있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해준다라는 아주 유명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는 것 1번으로 정리하시고, 자, 나머지 공부용으로 확인해 봅시다. 2번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다시 주택을 인도받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우선변제권은 상실한다. 그러나 재전입한 경우에 동일성을 유지하면 재전입 시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 없이 재전입 이후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죠. 자, 우선변제권이라는 말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뭐부터 갖춰야 된다? 대항력부터 갖춰야 돼. 대항력은 전입청구와 이사를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전입이나 이사가 빠졌다면 대항력은 상실하니까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도 상실합니다. 그런데 다시 재전입을 했다면 재전입한 시점부터 다시 인정해 주겠다라는 취지.
3번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기한 경매를 신청했다면 반대 업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집을 비껴주지 않고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4번 확정일자에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갖추어도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권이 있다 맞다. 지금 1번이 틀린 걸로 돌았으니까 다 맞는데 여러분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최우선 변제권은 조건이 뭐다? 대항력을 갖춘 자가 소액 보증금이면 최우선 변제권이 있고 이 소액 보증금은 지역에 따라서 구분이 돼 있죠. 자, 최우선 변제권은 말 그대로 가장 먼저 해주니까 지금 경매가 진행 중인데 갑자기 돌아가지고 나 최우선 변제권 있다. 그러면 경매가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은 경매 개시 등기 전까지는 갖춰야 되겠지만 우선 변제권은 확정자를 찍은 날로부터 후순위에 우선하니까 경매가 진행 중일 때도 확정자 찍으면 그 뒤에보다 우선 받으면 되잖아. 그죠? 근데 경매가 진행 중인 물건에 대해서 확정자 찍었다고 해서 받을 권리는 그렇게 많지 않겠죠. 없겠지만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는 시점을 논하지 않습니다. 찍은 날로부터 후순위에만 우선하면 되니까 4번 지문도 잘 보시고 5번 임차주택의 경매가 실행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 전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가 진행된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게 대항력이잖아. 그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틀린 것은 1번이었고 1번 판례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자, 24번도 시험에 빠질 수 없는 부분. 외국인이 국내 토지 중 일정한 구역, 지역 등 경우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답이 3번이죠. 외국인이 국내 토지 중 일정한 구역, 지역 등일 경우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30일 내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X. 자, 그래서 틀린 것이 3번인데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일정한 구역, 지역 중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랬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토지법에 있어서는 신고해야 될 사항이 있고 허가받을 사항이 있습니다. 신고해야 될 것 3개.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면,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하면, 계속 보유는 신고사항입니다. 그때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면 60일 내로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자, 계약 외에는요 6개월 내로 시군구, 계속 보유도 6개월 내로 시군구죠. 자, 그래서 지금 30일 내로 하고 돌아서니까 답은 X다. 그죠? 틀린 거 3번. 나머지 공부해 볼까요? 1번 야생동식물 보호법에 따라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은 허가 대상 지역입니다. 2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군기지, 국방목적 전부 군사시설이죠. 그래서 허가받는 지역은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군사 문화는 자연환경을 보호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허가 대상이다. 용어로서 기억하죠. 군사 문화는 자연환경을 보호한다. 이런 지역이 들어가면 전부 허가 대상입니다. 4번 자연환경보존법에 따라서 생태경관 보존지역, 5번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물구역. 여기 다 돌았습니까? 군사 문화는 자연환경을 보호한다. 허가 대상이죠. 해당되지 않는 것 3번. 자, 25번 대구지방법원에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한 갑개업공인중개사의 을 소속 공인중개사가 취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답이 5번인데 개업공인중개사 갑을 대리한 부산지방법원 경매 1개 물건에 대한 입찰신청 대리하면 X입니다. 자, 매수신청 또는 매수신청 대리 업무는 누구만 한다? 개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 잘 나오죠. 이런 매수신청 업무를 그 사무소에 있는 소공사도 할 수 있다. 자격증이 있으니까 하면 틀려요. 매수신청 업무는 누구만 한다? 개공사만 하니까 매수신청 업무를 할 수 있다. 5번 틀린 것. 나머지 다 할 수 있나요? 1번 경기도 평택시에 소재하는 아파트. 어차피 공인중개사는 전국이 대상이죠. 대구에 있더라도 다 할 수 있고 1번 중개에 따른 갑을 대리한 부동산 거래 신고 소공사 할 수 있습니다. 또 1번 중개에 따른 확인설명서 작성할 수도 있고 서명 및 날인할 수 있고 1번 중개에 따른 거래계약서 작성 서명 날인 소공사의 업무 범위에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아닌 것 5번. 자, 5번의 답에서 여러분은 잡아야 될 것. 잡아야 될 것은 매수 신청 업무는 누구만 한다? 개공사만 한다. 이거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26번입니다. 이 법령상 보존 의무가 있는 문서들인데 옳게 연결되지 못한 것은 답이 2번입니다. 자, 매수 신청 대상물 확인 설명서 몇 년 보관? 5년이죠. 자, 보관 서류도 시험에 잘 들어옵니다.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에서 보관하는 것하고 경매 업무를 하면서 보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 보관할 것 3가지. 전속중개계약서 3년, 확인설명서 몇 년? 3년, 거래계약서 5년 보관입니다. 3개 보관하는 것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경매 업무를 할 때는 2가지 더. 경매 물건에 대한 확인설명서 5년, 사건 카드 5년입니다. 아, 다행스럽게 경매 업무를 하는 것들은 전부 다 5년이다. 합치면 5개니까 직권과 같이 객관식 문제 내기가 좋습니다. 의미 있게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매 업무는 무조건 5년.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자, 27번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것도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고 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무등록에 해당되는 경우를 찾아봐라 했고 답은 5번에 있습니다. 법인이 해산하고 공인중개사인 대표자가 계속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무등록이죠. 법인이 해산했다 이 말은 법인이 문 닫았다 이 말이에요. 사망한 거하고 똑같아요. 사망했는데 뻐적뻐적 업무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무등록에 해당됩니다.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나머지 해당 사항 없나요? 1번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등록관청으로부터 현재 고발 조치되어 있습니다. 자, 고발이 됐기나 말았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은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처벌은 받겠죠. 3년에 2천만 원이라는 처벌은 받지만 무등록은 아닙니다. 6개월을 계속하여 업을 중단하다가 사실상 폐업했습니다. 폐업했으면 무등록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3번 개설 등록 통지를 받고 바로 중개 업무를 개시하는 경우 원래는 통지 받고 하면 안 되죠. 등록증 교부 받고 업무를 해야 되는데 통지를 받고 했으면 등록은 됐잖아 일단은 그죠? 등록증 교부라든지 보정 설정이라는 위반 사항은 있을지라도 무등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뻐적뻐적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면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했으니까 절대적 취소 사유에는 해당될지라도 등록하고는 관계없죠. 아직 등록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닌 것은 답이 5번이었습니다. 28번 또 빠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등록의 결격 사유 중 중개업 개설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 것은 자, 결격 사유는 중개업 자체를 못하는 사유죠. 결격 사유는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로서 모두 법에 12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결격 사유라도 취소되지 않는 게 모두 몇 개가 있다?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달해 왔는데 자, 결격 사유는 등록이 취소되는 사유입니다. 그런데 취소가 되지 않는 것이 몇 개 있다? 5개. 그러니까 이거 객관식 문제 내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결격 사유 자체는 등록이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취소한다는 것 5가지. 자, 첫 번째 1번 미성년자 결격 사유입니다. 그런데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 안 될까요? 미성년자는 등록을 해준 적도 없으니까. 두 번째, 자격이 정지된 자, 정지 기간 동안 결격 사유입니다. 그렇죠? 1월 1일부터 뭐 4월 30일까지 자격 정지다 하면 정지 기간 중에는 결격 사유인데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 정지만 지나면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세 번째, 등록이 취소된 자 몇 년 동안? 3년 동안 결격 사유입니다. 자, 봐요. 등록이 취소가 됨으로써 결격 사유로 들어왔어. 그럼 다시 등록을 취소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안 되는 사유. 네 번째, 업무 정지를 받은 자가 있습니다. 업무 정지 받은 자도 업무 정지만 지나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취소할 필요 없다. 다섯 번째, 법인도 업무 정지를 받았다면 법인도 업무 정지 중에는 결격 사유입니다. 자, 그러면 취소가 되지 않는 결격 사유 5가지 잘 보시고 결격 사유 자체가 모두 12가지인데 취소되는 건 안 되는 건 몇 개? 5개. 그러면 취소되는 것이 7개구나.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큰 표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지문에서 모든 결격 사유는 등록이 취소된다 하면 틀립니다. 안 되는 건 몇 개 있다? 5개. 자, 그래서 취소되지 않는 것 답이 4번이죠. 업무 정지를 받고 폐업 신고한 자로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 사유지만 이 사람은 등록이 취소될 일은 없다. 왜? 폐업을 벌써 해버려가지고 등록할 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죠? 이런 개념을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 2, 3, 5는 전부 다 등록이 취소되는 사유입니다. 29번
공동사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공동사무소도 한 문제거리 딱 된다 그랬죠. 옳은 것은 4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른 사무소 설치 제한은 없다. 맞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수업할 때 끼리도 가능하고 안끼리도 가능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공동사무소는 이런 말이잖아요. 사무소가 있으면 여기에는 사무소 하나에 개공사가 자기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친한 개공사겠죠. 야, 사무소를 같이 사용하자 해서 2사람이 돌아도 되고 3사람이 돌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사무소를 공동 사용함으로써 경비를 절감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이런 개공사들이 공동사무소를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그때 개공사들은 예전에는 법인은 법인끼리,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끼리, 즉 끼리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 안끼리도 가능하다. 공부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한마디만 딱 들어도 느낌이 딱 옵니까? 안끼리도 가능하다는 말은 법인도 되고 공인중개사도 되고 부층육조도 되고 종별의 제한은 없다. 5. 자, 그럼 틀린 거 수정합시다. 1번. 개공사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공사와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하여야 한다. X. 할 수 있다. 2번. 공동사무소를 설치한 개공사는 10일 내로 공동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개공사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이리저리 다 틀렸다. 자, 개공사가 공동사무소를 만들 때는 이 사람이 이전하는 방법도 있고 이쪽으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는데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런 말 들어가면 무조건 X입니다. 공동사무소는요, 이전을 하거나 등록의 방법으로 만들어지지 설치 신고서 뭐 이런 말들은 다 틀린 말들. 3번. 공동사무소는 사무소 이전 신고로만 가능하다. 또 틀렸죠. 이전할 수도 있고 등록할 수도 있다니까. 그죠? 틀렸고. 5번. 공동사무소에 소속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공동사무소 대표자의 행위로 본다. X입니다. 여러분, 공동사무소는 여러 명의 개공사가 있지만 대표자라는 말조차도 없고 또 대표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중개보조원이 한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사가 책임지지 대표자 이런 말들이 X입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4번. 30분입니다. 개공사의 보정 설정 금액입니다. 옳게 연결한 것은 아주 가볍지만 자주 나오는 단어. 자, 법인은 얼마 가입합니까? 2억. 분사무소는 1억 가입합니다. 공인중개사 얼마 가입합니까? 1억. 그리고 부칙육조도 1억을 가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부칙육조도 1억을 가입하게 되는데 여기서 경매 업무를 할 때는 추가로 가입해야 되죠. 법인은 얼마? 2억, 분사무소 1억, 금액이 똑같습니다. 공인중개사 얼마 가입합니까? 1억 더 가입합니다. 부칙육조는요? 부칙육조는 경매업 자체를 할 수가 없다. 자, 그죠? 자, 그러면 법인은 중개업도 하고 경매 업무도 한다면 법인은 4억을 가입하되 분사무소는 2억이겠죠. 공인중개사 2억, 부칙유조는 경매 업무는 못하니까 1억만 가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옳게 연결된 것 1번이죠. 10번 돌아왔습니다. 이 법상 다음은 개공사와 보정설정 금액입니다. 옳게 연결한 것은 보정설정 금액도 보기보다 잘 나옵니다. 자, 우리는 중개 업무를 할 때는 법인은 얼마 가입합니까? 2억, 분사무소 1억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경매 업무도 한다면 별도로 2억을 가입하고 분사무소는 1억이죠. 자, 그러면 중개업을 할 때 2억, 경매 업무 할 때 2억이니까 법인은 둘 다 한다면 4억을 가입해야 됩니다. 숫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사무소는 2억 되겠죠. 자, 그런데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만 하겠다. 그러면 1억만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매 업무를 하려면 추가로 1억을 더 가입하니까 중개업도 하고 경매 업무도 하려면 2억을 가입합니다. 부칙육조는 중개 업무를 할 때 1억 가입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경매 업무를 할 때는요, 경매 업무 자체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부칙육조는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1억만 가입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옳게 연결된 것은 답이 3번입니다. 중개업과 매수 신청 업무를 하고자 하는 중개법인은 얼마? 자, 법인은 얼마? 4억을 가입해야 된다. 답은 3번. 틀린 거 수정해 봅시다.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하는 개인인 개공사는 얼마 가입합니까? 1억 가입합니다. 2번 중개업과 분양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개법인. 자, 중개업과 분양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인데 법인은 분양대행업도 중개업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얼마만 가입하면 된다? 2억만 가입하면 됩니다. 매수 신청하려면 추가로 2억 가입하잖아요. 3번은 정답이고 4번
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의 분사무소 중개업만 한답니다. 얼마? 1억 가입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1억. 자, 5번 중개업과 매수신청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사 중개업과 경매 업무를 하려면 얼마 가입해야 된다? 2억. 그런데 1억 돼 있죠? 틀렸습니다. 자, 뭐 이리저리 틀린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숫자에 대한 개념을 잘 잡으시고 이 별것도 아닌데 이게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기다가 메모를 하나 더 한다면 지역농협 특수법인이죠. 지역은 얼마 가입합니까? 1,000만 원 이상 가입합니다. 31번 돌아왔습니다. 사무소 명칭입니다. 이 법상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자, 이 법상 사무소 명칭은 두 가지죠.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하거나 2번 XX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만 사용해야 된다. 우리는 이것을 문자 사용의 의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1번 평촌공인중개사 됩니까? 안 되죠. 사무소 빠졌죠. 행운공인중개사 사무소 됐습니다. 2번이 답이고 메르디앙 부동산 사무소 부동산 중개해야 된다니까요. 틀렸고 천호 부동산 컨설팅 사무소 또는 컨설팅 이런 말 들어가면 틀립니다. 성서 부동산 매매 사무소 그런 말 없죠. 자, 결론은 문자 사용의 의무 두 가지 잘 보시고 이 문자 사용의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개공사가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인데 개공사가 아닌 자가 위반하면 이건 사정이 확 달라집니다. 개공사 아닌 자가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개공사인 것처럼 보였으니까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벌금에 해당되는 사유입니다. 32번 돌아왔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참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일반적인 중개계약서는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중개계약서에는 필수 기재사항이 있다. 자,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하게 되거든. 물, 가, 수, 준을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오니까 시험 내기도 좋았던 것 같아요. 물이 뭐다? 중개 대상물의 위치와 규모, 예정 가격. 예정 가격이 내려놔야지 수수료를 얼마로 하자. 보수 적을 수 있겠죠. 그래야 분쟁이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준수사항. 준수사항은 뭐다? 지킬 사항이죠. 뭐 6월 15일까지 팔아주세요. 남량으로 하나 구해주세요. 라는 준수사항이 있다면 준수사항. 그래서 필수 기재사항이 무엇입니까? 하면 물가, 수, 준을 반드시 기재하는데 이렇게 네 가지가 있으니까 쓸데없는 놈 하나 걸어놓고 뭐 공법상, 제한사항, 취득에 따른 조세 등등등등 들어가면 모두 X입니다. 그래서 물가, 수, 준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주 가볍지만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그래서 답이 3번. 중개대상물의 상태와 종류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중개보수 됐습니다. 33번 돌아왔습니다. 이 법령상 확인 설명 시 설명의 근거 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 서류로 보기 어려운 것은 답은 1번인데 자, 이런 지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물건을 파는 자 갑이 있습니다. 사는 사람 을이 있겠죠.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이 물건에 대해서 확인하고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때 확인 설명을 할 때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합니다. 그럼 이 물건에 대한 자료가 아닌 것은 이 말이잖아요. 자, 일단 2번 토지 대장을 보고 설명할 수 있겠죠. 3번 건물 등기부, 4번 임야도, 5번 지적도 이런 것들이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잖아. 그죠? 할 수 없는 것 확인 설명서. 자, 확인 설명서는 설명이 다 끝나고 나면 작성하는 게 확인 설명서를 작성합니다. 다 끝나고 나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고 이 확인 설명서는 양식이 모두 1번, 2번, 3번, 4번이라는 양식이 있고 1번은 뭐다? 주거용, 2번 비주거용, 3번 토지, 4번 준부동산이라는 네 가지 양식을 가지고 설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확인 설명을 하고 나면 확인 설명서가 작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 어려운 것 답은 1번입니다. 34번 돌아왔습니다. 자, 이 법상 확인 설명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전부 판례로서 문제를 걸었습니다. 옳지 않는 것 답은 5번이에요. 자, 확인 설명을 위하여 개업 공인중개사는 권리를 이전할 의뢰인에게 중개 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하면 X다. 그죠? 자, 이 물건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데 상태는 이 사람이 제일 잘 알죠. 비가 오면 물이 좀 셉니까? 안 셉니까?
아래 위층에 소음과 진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는 이런 상태는 개공사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이사에게 뭐 상태를 요구할 수 있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구하여야 한다 하면 틀린다. 그래서 틀린 것 5번. 자, 나머지들은 판례니까 확인합니다. 1번. 개공사는 중개대상 물건의 근저당이 설정되면 그 채권 최고액을 조사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하면 족하고 실제 피담보 채무에까지 조사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맞다. 자, 여기서 핵심 채권 최고액만 설명하면 된다. 동그라미 딱 해놓으셔야 됩니다. 2번 개공사가 중개대상물의 현황을 청량까지 하여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 의무는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아주 이름도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개공사는 청량까지 하면서 설명할 필요는 없다. 판례입니다. 3번 개공사가 확인 설명해야 될 공법상 규제사항이란 중개대상물이 행정법규상의 제한으로 특정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거나 또는 특정 용도만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등의 일반적인 이용 제한만을 의미하므로 대상 부동산에 대한 상세한 법규의 적용까지 확인 설명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무슨 개공사가 귀신입니까? 그 많은 공법상 제한 사항 중에 된다 안 된다를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 옆에 메모는 하나 하시죠. 개공사가 귀신이가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것은 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이 정도만 설명하면 된다라는 판례. 4번 부동산 중개인이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잔금 지급일의 거래계약서를 재작성함에 있어서 의뢰인의 확인 요청에 따라 그 시점에서 제한 물건 사항을 다시 기재하게 되었으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하여 보거나 적어도 의뢰인에게 이를 확인하여 본 후 잔금을 지급하라고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가 있다. 그렇죠. 대금이 건너갈 때마다 등기부 확인해봐라. 이런 취지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계약금이 지급된 상태에서 중도금, 잔금 넘어가기 전에 담보대출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당연한 지문이니까 가볍게 확인하시고 옳지 않는 것은 5번. 관련되는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면 틀립니다. 요구할 수 있다. 35번 돌았습니다. 개공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자, 이 보수도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작년까지는 이 보수를 중개수수료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금부터 용어가 이제 보수로 바뀌었고 보수에 관련되는 문제는 계산 문제 하나 또 법률적인 문제 하나 두 문제가 반드시 출제됩니다. 옳지 못한 것은 답이 5번이죠. 사무소 소재지 조례와 주택 소재지 조례가 서로 다르다면 개공사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 따라서 받아야 한다 하면 X입니다. 중개대상물의 소재지가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어디다요? 중개대상물이 아닌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5번이고 이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한테 이렇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중개사무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아파트를 거래했습니다. 자, 물건이 있는 곳과 사무소가 있는 곳이 다르잖아. 그죠? 그러면 수수료는 어디를 기준으로 받는다? 1. 서울시, 2. 강남구 조례, 3. 경기도 조례, 4. 수원시. 답은 몇 번? 답은 몇 번이라고요? 1번. 사무소가 있는 시도 조례입니다. 수수료는 시도 조례를 따라갑니다. 하나 더 해야 되겠죠? 자, 서울 강남에 중개법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사무소가 수원시에 있습니다. 서울중개주기식회사 서울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수원지점. 여기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는 아파트를 거래했답니다. 또 다 다르죠. 1, 2, 3, 4, 5번 대전시 조례, 6번 유성구 조례. 답은 몇 번? 분사무소는 분사무소가 있는 시도 조례를 따라갑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하다. 그죠? 자, 분사무소는 모두 주된 사무소를 따라가는데 중개보수만큼은 분사무소가 있는 시도 조례가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옳지 못한 것 5번. 나머지는 다 맞나요? 1번. 개공사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5.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권리관계는 이전하는 자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3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반대죠. 누구에게 청구한다? 취득하는 자에게 청구합니다. 다 맞죠? 4번 주택 외인 물건. 주택 외가 뭐지요? 상가,
토지, 빌딩 이런 것들의 보수는 거래 금액의 1000분의 9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공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들끼리 협의한다라는 지문. 그래서 옳지 못한 것 5번이고 항상 중개 보수 즉 수수료는 물건이 있는 곳하고는 관계없죠. 사무소가 있는 시도조례입니다. 시도. 그러니까 수수료만큼은 시군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도 중요하고 시도조례인데 분사무소만큼은 분사무소가 있는 시도조례다. 특별히 관련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분사무소에 관련되는 것은 인장을 등록하거나 이전 신고를 하거나 또는 분사무소 설치를 하거나 전부 주된 사무소를 따라가는데 수수료만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입니다. 36번 들어왔습니다. 이 법령상 등록관청이 개공사의 사무소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우리 아까 시간에도 잠깐 절대했지만 등록이 절대적으로 취소되는 것을 절대적 취소 사유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라 그랬고 절대적 취소 사유는 노래 제목이 결사적으로 어디 잡고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을 줌으로써 절대적 취소를 막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절대적 취소 사유가 뭐라고요? 결사적으로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을 주는데 결 하면 결격 사유 따라가야 됩니다. 사망하거나 해산하면 허위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면 리가 이중 소속이죠. 요거 허리 만들려고 리 해놨습니다. 허리 하려고. 북조선에서는 리중 소속, 남조선에서는 이중 소속이라 그럽니다. 편한 대로 읽기 바랍니다. 사는 이중 등록 사무소. 강남에 등록한 자가 종로구에 또 등록하면 이중 등록이죠. 절대적 취소. 양은 양도대여입니다. 이런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를 2번 받은 자가 다시 한 번 더 뭐 받으면 업무정지를 받으면 절대적 취소. 정은요. 정지받은 자가 뻐적뻐적이라고 있으면 괘씸죄죠. 절대적 취소에 해당됩니다. 자, 절대적 취소도 반드시 출제되는 단인데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두면 옆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상취. 사무소를 2개, 3개 갖추면 취소할 수 있다라는 상취입니다. 나머지 2, 3, 4, 5 지금 했던 거 다 나오죠. 최근 1년 이내에 할 때 1년에다가 동그라미 요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업무정지 2번 받은 자가 한 번 더 받으면 3번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여기 있죠. 정지받은 자가 뻐적뻐적이라면 절대적 취소. 4번 거짓 부정한 방법. 허가 뭡니까? 허위니까 여러분들은 허위만 딱 기억하시면 저절로 허위나 거짓은 같은 말이죠. 부정한 방법으로 지금 받으면 취소됩니다. 마지막 5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거나 사무소 등록증을 무하는 경우 양도되어하면.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거기 2개 이상 사무소는 상취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적 취소사유. 37번 돌아왔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처분 관청이 다른 하나는 한번 볼까요? 자, 1번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하지 아니한 협회. 협회만 나오면 옆에다 자동으로 이꼴 국토장관입니다. 협회는 누구하고만 논다고요? 국토장관하고만 놉니다. 3번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협회. 협회 들어왔죠? 협회만 들어오면 국토장관하고 놉니다. 4번 거래정보사업자도 국토장관하고만 놉니다. 5번 국토장관의 공제사업과 관련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협회. 협회는 전부 국토장관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아닌 것은 답이 2번이죠. 거래 신고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자, 이 부동산을 사고 팔았습니다. 5억에 사고 팔았다라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는 부동산이 있는 누구에게 신고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사항이니까 이 사람 위반을 하더라도 부동산이 있는 시, 군, 구청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 그럼 이 37번 문제는 다시 들어오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협회와 거래정보사업자는 국토장관하고만 논다. 이 한마디만 하더라도 이 전체 내용은 해결됩니다. 38번입니다. 주택과 상가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답이 5번인데 자, 소액보증금의 경우에는 주택이든 상가든 확정일자와는 무관하게 대항요건만 가지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이 5번이고 아까 체크하셨죠? 봐요. 자, 최우선 변제권의 조건이 뭐다? 상가나 주택은 동일합니다. 일단 대항력은 기본이고 대항력을 갖춘 자가 소액 보증금이면 최우선 변제지 여기에 확정일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은 없다 이 말이에요. 확정일자는 어디서 들어옵니까?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을 갖춘 자가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에 우선하는 권리. 그죠? 그렇게 정리되시고 소액 보증금만 있으면 된다. 대항력은 기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자, 그래서 올바른 것은 5번. 틀린 거 수정할까요? 1번. 모든 부동산의 임차권에 대하여 등기를 하지 않아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른 권리에 우선하여 임차보증금을 변제받는 제도이다. 이건 모든 부동산 때문에 틀렸어요. 여러분 부동산 중에서도 뭐 사용대차,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없는 부동산 이런 것들은 최우선 변제하고 관계없죠. 그죠? 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거, 그죠? 펜션, 민박집, 콘도 이런 것들은 부동산이지만 주택임대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번 확정일자에는 주택은 동사무소, 상가는 관할 세무서에서만 받을 수 있다. 또 틀렸다 그죠? 주택은 어디죠? 등기소, 공정인사무소, 동사무소, 요새는 주민자치센터 그렇게 얘기합니다. 받을 수 있죠. 상가는 관할 세무서에서만 받습니다. 3번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 X 확정일자는 임차인 단독으로 받을 수도 있고 개공사가 대신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4번 이 제도는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합니까? 세입자인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할까요?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39번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장 타당한 것을 찾으시오. 타당한 것 답이 5번인데 자 매매계약서 작성 시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면 누구하고 해야 됩니까? 실제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래서 5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전달합니다. 자, 우리나라 등기부는 공신력이 없다. 그래서 등기상 소유자와 실제상 소유자는 같아야 되는 게 원칙이죠. 등기부에 김갑동 이렇게 됐으면 실제 소유자도 김갑동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가보니까 등기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많이 만나요. 등기부에는 김갑동인데 이열순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내 건데 내 남편 이름으로 또는 뭐 내 처제 이름으로 한 거요. 이렇게 해서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등기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 다른 경우를 만나면 우리는 누구하고 거래해야 된다? 실제상 소유자와 거래합니다. 왜? 우리나라 등기부는 공신력 없다. 그래서 답은 5번이 옳은 건데 틀린 거 수정합시다. 1번 계약서는 법정된 서식은 없으나 반드시 서면에 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법상 필요한 기재사항을 빠뜨리지 말고 기재한 다음 반드시 개공사와 소공사가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여러분? 소공사는 자기가 업무를 했을 때만 서명 날인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 계약서는 최소한 2부를 작성하여 하니까 벌써 틀렸다 그죠? 계약서는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 3부를 작성해서 여기 외도인 하나, 매수인 하나, 개공사는 몇 년 보관한다? 5년 보관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계약서는 최소한 3통을 작성합니다. 거래계약서 5년 보관한다는 것도 아까 한번 짚으셨죠. 그죠? 중개사법에서 보관하는 것 3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 법정된 필요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도 X다 그죠? 필수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되지만 빠졌다고 해서 계약의 효력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틀렸고 4번 자 임목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경우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X. 자, 임목에 대해서도 확인설명서가 있죠. 아까 했잖아요. 확인설명을 잘하면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데 확인설명서는 모두 몇 가지 양식? 4가지가 있고 1번 주거용, 2번 비주거용, 3번 토지, 4번 준부동산. 준부동산이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니까 당연히 확인설명서 양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었습니다. 마무리 문제네요. 40번. 다음은 개공사가 농지 거래를 중개하면서 설명했습니다. 바르지 못한 것은 답이 3번인데 이게 또 중요한 문제죠. 자, 주말 체험 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면적에 제한은 받지만 얼마 제한 받죠?
1000제곱미터 미만 제한은 받지만 농지증명은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X 농지증명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주 5일 근무제, 도시인의 농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주말 체험 농장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주말 체험 농장은 여러분들이 전문 농사꾼이다 아니다. 전문 농사꾼은 아니죠. 그러니까 뭐는 없어도 되고 농업 경영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서는 없어도 돼. 왜 전문 농사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는 있어야 된다. 농취증, 농지취득 자격 증명은 있어야 한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맞는 거 공부합시다. 1번. 도시지역 내. 자, 도시지역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주상공농기 기억하셔야 돼요. 주거, 상업, 공업지역 안에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해도 되나?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는 있다. 어차피 주상공농지라고 나가는데 이 주상공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개편이 되니까 농지증명은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도시지역 중에서 녹지지역은 농지증명이 있어야 한다. 여기 메모 하나 하시죠. 녹지지역은 있어야 한다. 2번 민사집행법상 경매에 의해서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물론 판결에 의해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취증은 필요로 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죠. 경매에 있어서 농취증은 있어야 한다. 4번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여러분 지목 중에 임야라는 게 있죠.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경작기간에 관계없이 농지로 볼 수는 없다. 맞다. 그러니까 지목이 임야인데 형질 변경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임야니까 농지로 볼 수는 없다. 여러분 농지와 임야는 다릅니다. 지목이 다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농지는 세 가지예요. 전, 답, 과수원. 이게 농지입니다. 5번 농지 전용 협의를 완료한 토지는 자, 농지 취득 증명이 없어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나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를 받았다면 농취증이 필요하다. 이것도 아주 의미 있게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겠다. 이거를 전용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 답, 과수원에다가 뭐 오리 사육장을 만들겠다. 버섯 재배장을 만들겠다. 농지를 전용하죠. 자,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신고하거나 허가 받거나 협의가 완료되거나 다른 식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농지전용 허가, 농지전용 협의가 있는데 이런 농지증명을 다른 용도로 쓰겠다 그랬으니까 농업경영계획서는 당연히 없어도 되죠. 농지를 안 쓸 거니까. 그런데 농취증은 어떻게 됩니까? 신고를 했거나 허가를 받았거나 농취증은 있어야 돼. 근데 협의를 받은 것은 농업경영계획서도 없어도 되지만 협의가 완료되면 농취증도 없어도 됩니다. 요거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자, 다시 5번 읽어볼까요? 바르지 못한 것. 농지 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는 농지 증명이 없어도 되나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를 받은 것은 농취증이 있어야 한다. 요 도표 잘 의미 있게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보기보다 시험에 잘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1회 모의고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성적은 어떠신지요? 자, 이 모의고사 수준은 월 본고사 대비 약 10% 정도 업되어 있는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 더 어렵다 이 말이에요. 왜? 굳이 틀리게 만들려고 노력한 부분도 있고 또 그다음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전달하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으니까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만약에 틀린 문제가 발생이 된 게 있겠죠. 그러면 오답 노트를 꼭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한 번만 진행했을 때는 잘 모르시지만 지금 6회 정도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문제들을 한번 옮겨서 적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틀린 게 많이 나오겠죠. 그죠? 적을 게 많겠죠. 근데 2회, 3회 가면 이제 틀린 것은 2번 안 틀려야 되잖아요. 그죠? 뽑아가면서 틀린 지문과 틀린 문제를 잘 뽑아놓고 그 틀린 것들만 본고사 치는 날 딱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치기 10분 전에 틀린 것은 2번 안 틀리도록 관리하는 우리말로 하면 오답 관리 노트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성을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